안녕하세요. 김영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은행 곧 기준금리 인하. 내년 기준금리 1.5% 미쳤다. 자, HSBC, 시티그룹, 노무라, 골드만삭스 등 핵심 기관들이 하나같이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4년 내년에는 기준금리가 1%로 내려오면서 부동산과 증시가 난리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상호신용 3총사가 연체율 부실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전문가와 경제 전문가, 중개소 사장님과 일반인들의 하반기 부동산 전망과 함께 2023년에서 2030년까지 지역별 예상 시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웹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상담은 꼭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한국은행 곧 기준금리 인하, 내년 기준금리 1.5% 미쳤다. 한마디로 미쳤죠. 여기 지금 미국 제롬 파월입니다. 그리고 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인데 이제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런 자료들이. 왜냐하면 한 특정 기관이 말하는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세계적인 기관 골드만삭스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 큰 줄기는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니까. 먼저 HSBC 한국기준금리 인하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자, 23년 물가 2.1% 현재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물가가 지금 많이 내려왔죠. 23년 4분기 이제 올해 4분기면 당장 추석 지나고네요. 그리고 24년 그리고 1분기 24년 1분기 때는 25bp 그리고 이후에 50bp 즉 23년 4분기도 25bp 인하하고 내년에 1분기는 25bp 인하하다가 2분기, 3분기, 4분기는 50bp 인하한다는 거예요. 결국 24년 말, 내년 말에 1.5까지 내려간다는 겁니다. 자, 시티그룹 23년 물가가 2.5에 3%, 23년 10월 25bp 인하. 자, 벌써 월도 찍어놨네요. 아무튼 4분기 때 25bp 인하. 그 다음에 24년 내년은 100bp, 그 다음에 25년 초에 25bp. 그래서 내년 연말 정도 되면 대략 2% 정도 기준금리가 많이 내려올 것이다. 그 다음에 노무라는 더 심합니다. 23년 하반기 경기 침체를 예상하면서도 23년 10월달, 11월달 각각 25bp, 즉 합쳐가지고 50bp가 인하될 것이다. 23년 말 금리는 결국 지금 50bp를 인하하니까 3.5니까 3%로 내려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4년 말 금리, 내년 금리도 무려 1.5. 정말 1.5를 예상한 곳이 두 군데나 있네요. 파격적이지 않나요? 지금 3.5인데. 골드만삭스, 한국과 신흥국, 자, 23년에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물가가 또는 금리가 먼저 시작을 했고 먼저 떨어진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자, 물가 안정 속도도 빠르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 물론 아직 근원 물가는 조금 기대치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요. 자, 신흥국 채권 투자를 권유할 정도예요. 정리해보면 이렇게 지금 한국 기준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적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기준금리 인하와 물가.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보자고요. 미국 인상, 금리 인하의 핵심. 먼저 기준금리 인하는 방금 얘기했듯이 자, 시티은행 24년 2.25, 그 다음에 올 연말부터 인하해서, 그리고 HSBC 여기 보면은 24년에 1.5까지, 그리고 노무라 역시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24년에 1.5까지 이렇게 금리 인하가 파격적이고, 소비자 근원물가 이번에 나온 자료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지금 현재 2.7% 진짜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요? 소비자 물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근원 물가는 기대치에 조금 못 미쳐요. 그래도 많이 빠지긴 했어요. 4.1%. 개인 서비스, 외식이라든가 외식 외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문제는 이 가공식품, 이게 올해 올라가가지고 라면이라든가 이렇게 올라서 정부가 압박을 해버렸죠. 압력을 가했습니다.
대번에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은근슬쩍 가격을 올려서 자기들 배를 채우려다가 기업들이 왜 다른 것들 다 떨어지는데 지들이 올린 거야. 자,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너무 지금 음식값이 비싸요. 물론 사장님들 힘든 거 알지만은 그것도 같이 연동해서 인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기대치보다 더 내려가고 있어요. 소비자 물가, 근원 물가가. 미국 인상 영향. 그럼 미국은 인상한다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자, 미국이 1에서 2회 인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물가 효과가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미국은 이 물가 때문에 계속 좀 급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은 만약에 물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나라라고. 자,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지금 길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집값 상승, 물가 영향을 주고. 자, 미국 금리 인상, 다른 나라 국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 정도 한두 번 가지고는 크게 신흥국에 영향을 주지를 못한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게 금리 인하의 핵심입니다. 근원 물가 하락이 3개월 연속 지속되게 되면 이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입니다. 자, 미국, 유럽 지금 금리 일부 인상하고 있고 동결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선진국들 또는 신흥국들은 금리 인하를 할 거예요. 환율이 지금 안정되고 자본이 안정된다. 자본 유출이 없다. 그러면 정부는 절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올린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무조건 올리질 않아요. 격차가 심해도. 단 조건이 있어요. 환율이 안정되고 지금처럼 자본도 유출이 안 돼야 돼요. 자, 경제 침체, 무역 회복, 경제 성장률 긍정적으로 보죠. 자, 이제 금융권 연체율, 금융부실 괜찮나? 이거 좀 한번 별표를 치고 볼게요. 이게 새마을금고, 구조조정 본격화되나, 통폐합 불가피. 지금 이거에 대해서 요즘 좀 시끌시끌합니다. 여러분께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 만만치는 않지만 솔직히 부도날 정도로 심각한 회사는 없는 것 같아요. 냉정하게. 이제 경계를 하자 하는 측면에서 저도 이걸 많이 하는데 당장 뭐 부도나고, 왜냐하면 본인들이 보유한 그 자금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까지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확대되기 전에 정부는 지금 막으려고 신경을 쓰고 있어요. 요즘 또 뉴스에 자꾸 오르내리면 괜히 필요 이상으로 뱅크런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상호금융, 이게 바로 제2금융권 아킬레스건입니다. 금융기관에 먼저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무려 6.18% 역대 최대입니다. 1294기가 돼요, 전국에. 그런데 연체율 높은 100개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정부가 나섰고요. 예수금 잔액이 그런데 생각보다 높습니다. 259조 6천억,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정성이 높다. 다만 일부 새마을금고가 위험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저축은행도 새마을금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저축은행 연체율 3월 기준 5.10, 새마을금고보다는 낮지만 3달 동안 연체된 비율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거예요. 여신 OK 7.95로 아주 높고, 웰컴도 6.25%,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 여기 보면은 2.55%입니다. 기업 대출 연체율 증가, 특히 저축은행은 기업의 대출을 많이 해주는데 이 연체율이 2.23%로 7년 내 최대래요. 상호금융이 뭔 줄 아세요?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이런 것들을 싸잡아서 이 농협은 단위조합 농협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5대 은행의 큰 농협이 아니고 조그마한 농협들 많잖아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연체율이 2.42%. 여기보다는 안전하죠.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여기보다는 안전한데 자기 자본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위험합니다. 자, 상호금융권은 PF 연체 0.10%로 전반적으로는 PF만 놓고 보면 안정적이에요. PF가 위험한 곳이 어디냐면 증권사 있죠. 증권사 믿으면 안 돼요. 무려 15.88%. 은행은 0%인데 얘들은 15.88, 엄청 위험한 거예요. 여신전문 4.20%. 자, 이제 부동산 경제 전문가 하반기 집값 예측, 이거 또 별표 쳐줄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특정 사람들만 따라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 알고리즘이 내가 폭락만 찾아다니면 다 폭락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또 상승만 찾아다니면 다 상승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그쪽으로 유도를 하니까.
자,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수도권 집값 하반기 하락 예측 한 명도 없다라고 동아일보에 나오네요. 자, 부동산 전문가들하고 경제 전문가들은 다릅니다. 제가 객관적 입장에서 경제 전문가 말은 별로 신빙성이 없어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몇십 년 동안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훨씬 더 신뢰가 간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전문가 뺨치는 분들 많고요. 특히 현업에 종사하는 중개소 사장님들의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자, 먼저 부동산 전문가. 서울 70%가 올라간다. 어우, 진짜로 맞네요. 상승 전망이 앞쪽으로 많아요. 다만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의 수도권은 보합이 더 많아요. 주택이 지나치게 많다라는 이유죠. 과잉 변수. 그럴만도 하죠. 3기 신도시도 엄청 많고 2기 신도시도 엄청 많고 집이 남아 돌아요. 경기도, 인천은. 지방은 오히려 하락이 전망이 높습니다. 가격도 높고 수요층이 적다는 이유예요. 경제 전문가들, 자, 빅데이터 전문가 대부분이 하락한다고, 그것도 폭락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경제 침체 등 요인으로, 그것도 뭐 올해까지 하락이 아니야. 2에서 5년간 하락이에요. 물론 이 전망이 틀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금리라든가 경제라든가 종합적, 그게 중요한 건 맞아요. 그 핵심적인 요인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현실은 좀씩 올라가는 중인데 동떨어진 전망, 본인의 주장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도중에 방향이 잘못됐으면 수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일반인들 볼까요? 상승 25%, 하락 25%, 보합 50%, 딱 균형을 잡네요. 그런데 1월달 대비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이 증가해요. 1월달만 해도 90%가 폭락한다고 했어요. 저 역시 하락한다고 했고요. 자, 공인중개사들 처음에는 하락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팽팽하다가 지금은 상승 쪽이 더 많습니다. 자, 이제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한테. 자, 강남, 서울, 경기, 지방 하나의 시뮬레이션을 뽑아봤어요. 21년 꼭지 시세가 강남이 23억, 서울 12억, 경기 6.5억, 지방 4.5억. 이거 평균 시세입니다. 자, 그런데 23년 이번에 1월 달에 폭락했을 때 가격이 15억까지 내려왔어요. 상당히 강남이 많이 빠졌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거의 18억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20억까지는 조금 못 온 것 같고 거의 50%, 강남이 너무 많이 뛰어갖고 50% 회복해버렸어요. 근데 26년에 이제 지금 상승장이라는 이제 전망을 치고 26년까지 많이 뛰어야 3년 뛸 것 같아요. 한 35억까지. 왜? 전고점이 23억이니까 이건 가뿐히 뛰어넘고 이 정도 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자, 그리고 2030년 이제 하락이 길어질 전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2차 하락 이런 건 위험하지 않아요. 언제가 위험할 것 같냐면 이번에는 경제 위기가 안 터질 것 같고 상승 기간도 짧을 것 같아요. 이렇게 23년, 24년, 25년 뭐 짧을 것 같은데 이 꼭지를 찍은 다음에 그 다음이 위험할 것 같아요. 경제 위기가 터지든 또는 뭐 금융 불안이 생기든 이번에 러우 전쟁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음모론. 서울 보자고요. 12억이 6.5까지 내려왔어요. 23년에. 그러다가 지금 한 7억대 정도로 올라왔죠. 조금. 이제 26년까지 계속 올라가면 16억으로 뜁니다. 그러다가 2030년 9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이때 반토막 가까이 떨어지지 않을까. 자, 경기도는 6.5억이 3.5억까지 내려왔다가 자, 현재 한 4억대 중반인데 26년 꼭지를 찍으면 전고점보다 약간 높은 7.5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2030년에는 반토막 가까이 4억 정도. 지방은 4.5억이었어요. 꼭지가 2.5억까지 많이 빠졌다가 이제 올라간다면 거의 4.5억과 비슷한 5억 수준. 그리고 폭락하면 3억.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 지금 박스 쳐놓은 거. 이거하고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이번에 하락장보다는 다음 하락장 가격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이렇게 올라가는 걸 무시하고 기다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이제 지금 매수가 필요한 사람, 내 집 마련을 꼭 해야 하는 사람, 그리고 갈아타기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필요하고요.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사람들은 뭐 무조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집값이 올라간다는 조건 하에서 매입을 해야죠. 자, 내 집 마련, 매도한 분은 폭락 기다리면 안 됩니다. 매입해야 돼요. 자, 소액 대출이 적다면 내 집 마련에 유리하니까 해야 합니다. 자, 청약 가점도 평범하고 낮아. 내 가점이 뭐 50점대야. 이거 높은 거 아닙니다. 결코 서울 다 떨어져요. 그래갖고 자, 그 정도 가점대 또는 2, 3밖에 안 되는데 뭐 당첨의 목표를 두는 거야. 그러면 또 벼락거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세요. 자, 가점 높으면 기다리시고, 갈아타기. 서울이 아닌 곳에서 서울로 갈아타기. 지금 하는 게 맞아요. 저가에서 고가로 갈아타기. 지금 하는 게 맞습니다. 비아파트, 아파트 아닌 거에서 아파트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더 올라가기 전에. 추가 매입, 여윳돈, 갭투자, 상급지. 뭐 지금 상관없다고 봐요. 자녀 갭투자, 상급지. 지금 괜찮습니다. 분양 관련, 유망한 자기가 청약을 넣는다. 좋은 곳에. 청약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경쟁률이 별로거나 미분양 날 곳은 아주 안 좋다. 자, 이제 근거 자료를 간단히 볼까요? 소비자 물가지수 봤더니 와 6.3까지 갔던 게 벌써 2.7. 1년 만에 6.3이 2.7.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제 근원물가 4.1, 4.5.0에서 좀 내려오긴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기대치보다는 많이 안 내려왔는데 이게 근원물가가 원유라든가 뭐 기초, 식료품 이런 거 빼고는 다 근원물가라고 해요. 이게 내려와야죠. 그래도 빠지고 있다는 것은 낫네요. 자, 오른쪽 주담대 대출 볼까요? 먼저 신용대출부터 이렇게 거의 내려가는 추세. 가기대출 내려가는 추세죠. 자,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도 내려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저축성 수신금리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조금 오른 것도 있고 약간 멈칫거리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전문가 전망. 여기 보시면 수도권은 서울하고 경기 인천 합친 곳이에요. 상승이나 부합 100% 상승 부합을 전망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전문가들입니다. 뭐 이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많죠. 그 다음에 지방, 수도권하고 지방을 나눴어요. 지방은 하락 반절, 부합 반절이에요. 지방은 제가 봐도 그렇게 전망이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폭락만 한다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하락폭은 줄겠지만 하락폭은 줄어들 겁니다. 지방도 그렇게 막 낙관적이지가 않아요. 서울 아파트 30대가 늘어나고 있고 여기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 많이 내려왔네요. 부동산 주요 지표. 자, 매매 거래량, 매매 소비 심리 지수. 거래량은 좀씩 늘고 있고 소비 심리 지수도 좀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분양 75,438건까지 갔다가 서서히 미분양이 줄고 있어요. 미분양 대부분이 지방에 밀집돼 있죠. 수도권 같은 경우는 빠르게 소진 중. 그 다음에 KB 시세하고 이제 한국부동산원은 이 빨간 거, 그 다음에 노란 거 봤더니 이게 서울이에요. 자, 지금 5주 연속 상승 중. 그 다음에 지방은 5주 이제 축소는 되고 있지만 아직도 마이너스. 그런데 KB 시세는 수도권조차도 마이너스 0.06으로 소폭 하락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소폭 상승, 소폭 하락이니까 뭐 누구 말이 맞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승이 맞아요. 하락보다. KB의 어떤 시스템에 특히 하락에서 상승으로 넘어가는데 늦게 반영되는 시스템은 좀 고쳐야 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금융권 PF,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연체율 볼까요? 자, 보험 상당히 높아요. 그 다음에 저축은행 5.0 그리고 대부업 11.0 오른쪽에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6.18 조금 줄었어요. 그나마 6.49에서 그리고 저축은행도 만만치 않습니다. 5.10 자, 이제 금리가 강력하게 땡기면서 지금 인하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부동산을 전망할 때 객관적인 시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상승론자와 하락론자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따라다니면 부자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